자, 2011년 11월 고1 학평 23번 문제고요. 저랑 한번 같이 볼게요. 지금 보니까 절대값이 여기 하나, 그 다음에 또 두 개. 이것이 5보다 작다. 그러면 이게 이제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부등식의 형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아까 처음에 질문한 거 너무 잘했는데, 처음에 선생님 이거 x 더하기 1이 5보다 작다. 요거랑 똑같은 구조 아닌가요? 하나짜리는 맞아요. 근데 이게 지금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러면 선생님, 요거는 어때요? 절대값 곱하기 x 빼기 2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어떻습니까?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건 좋은 질문이죠. 자, 그러면 우리는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절대값의 성질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, b랑 똑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이걸 절대값에 x 더하기 1, x 빼기 2 이렇게 놓고 요것이 5다.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는 가능하겠죠.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? 음. 그렇기 때문에 자, 요렇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더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요거 선생님이랑 기본 단계 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정석 방법이 있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한번 보여줄게요. 선생님이 예전에 그 찍어놓은 영상 봤으면 아마 그래프 그리는 거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요거 음. 그래프로 푸는 거 할 수 있니? 한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1 한 다음에 또 1에서 2하고 2에서 3 하는 겁니다. 아, 맞아, 맞아. 비슷한데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. 일단 첫 번째는 네. 정석 방법입니다. 정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네들이 0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이제 범위를 나누는 거죠. 선생님이 이제 고3 때까지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대값이 있어서 구간에 따라서 나눠지는 경우에는 항상 그 기준이 되는 구간에다 벽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경계선을 표현을 하는 거지. 근데 이 벽 세우는 방법이 어디서 좋냐면 수직선에서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이거는 고3이나 수험생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. 항상 수직선을 그려서 범위에 따라서 달라진 함수는 수직선을 그려서 표현할 것. 이해되시죠?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범위가 눈에 가시적으로 확 들어옵니다. 자, 보세요. 얘가 0 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1이지.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체크해 놓고요. 그 다음에 이 친구가 0 되는 지점은 어디겠습니까? 2 되는 거니까. 그러면 결국 기둥이 두 개 생기고 영역은 몇 개 생기는 거야? 세 개가 생기는 거죠. 그러면 첫 번째 영역 마이너스 1보다 작다. 두 번째 영역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. 세 번째 영역 2보다 크거나 같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이해되세요? 네. 자,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선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니까 어떻게 나오겠니? 2x 빼기 1이 되겠지. 그러니까 앞에 음. 거가 그대로 나오니까 x 더하기 1 더하기 x 빼기 2 이렇게 되겠고 이게 5보다 작다. 이거 풀면 되겠죠? 그러면 2x고 네. 마이너스 1 절로 넘어가니까 2x가 6보다 작다. 그러면 x는 3보다 작다가 되는데 지금 요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그 다음에 네.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.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오고 뒤에 거는 x 빼기 2로 나오고 이게 5보다 작다. 그러면 싹싹 김치 마이너스 3은 5보다 작다니까. 엥? 선생님 이거 x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요? 자, 이따 얘기해 줄게요. 자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로 나와서 이게 5보다 작다. 그럼 마이너스 2x가 뭐보다 작다? 아, 이제 x 넘어가자. 그럼 2x가 뭐보다 크다? 그러면 마이너스 6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다.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겠죠. 여기까지 이해되니? 네. 자,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. 이 뜻입니다. 자, 이거 첫 번째, 요거 1번 범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, 마이너스 1보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예요. 작다. 엄마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. 근데 자식이 어떻게 나왔냐면,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인 자식이 나왔어. 그럼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자식만 진짜니까, 이렇게 돼서 요 부분이 첫 번째 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.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.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, 2번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, 선생님 일부러 좀 띄어서 그릴게.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, 그 다음에 2보다 작다 부분이에요.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, 신기하게도 마이너스 3보다 5가 더 크대. 엥? 이런 느낌으로 가자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.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, 2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예요. 자, 이게 엄마인데, 자, 자식은 어떻게 나왔어요? x가 3보다 작다로 나왔으니까, 3 이렇게 해놓고, 요렇게 내려가니까 엄마 품에 안긴 자녀는 이 친구겠죠. 그러니까 네. 결국 우리가 해가 나오는 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. 또는
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가운데만 미스테리 상태로 남아있단 말이에요. 자, 그런데 잘 보십시오. 자, 원래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있었냐면 마이너스 x 더하기 x 빼기 3이 5보다 작다였어. 자, 그럼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뭐니? 부등식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입니다. 자, 그럼 부등식, 요 부등식에다가 우리가 x에다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4를 넣든 5를 넣든 6을 넣든 7을 넣든 8을 넣든 항상 어때요? 성립해 안 해? 음, 성립한, 성립하죠. 그래서 요렇게 네, 생긴 부등식은 해가 모든 실수예요. 실수 전체라는 겁니다. 이해되세요? 그러니까 네, 아들이 실수 전체인 거야. 근데 엄마 품에 안긴 그 자녀만 찐이니까 엄마가 요 범위이기 때문에 아들이 전범이라고 해도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들만 찐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. 지금 이거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? 네, 어,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이제 해의 범위가 나오니까, 자, 첫 번째 범위, 두 번째 범위, 세 번째 범위를 합집합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? 그러면 요거랑 네, 요거랑 요거를 다 합쳐줘야 되니까, 결국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, 그 다음에 뭐보다 작다? 3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죠. 이거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네,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정석 방법입니다.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. 혹시 요 방법으로 풀었니? 네, 아, 잘했다. 그런데 그러면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 되게 잘 풀었네. 너무 잘했어요. 너무 잘했고. 자, 그다음에 네,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래프예요. 선생님은 솔직히 이 방법을 더 추천하긴 하는데 잘 보세요. 선생님이 그 2차 부등식 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자, 무슨 얘기를 했었냐? 아, 2차 부등식 아직 전인가? 아무튼 어쨌든 하긴 2차 부등식 전이구나. 자,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요. 우리가 방정식 할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을 거야. 자,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요 방정식은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고 하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고 하는 요 직선 사이에 뭐다? 만남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기억나세요? 네,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난다.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놓고 풀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럼 이게 방정식에서도 그랬다면 역시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무슨 말이냐? 무슨 말이냐? x 플러스 1, 그 다음에 더하기 x 마이너스 2였나? 그쵸?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맞죠?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이것이 5보다 작대. 그러면 이거를 두 개의 그래프의 만남으로 해석하는 거야. 자, 요 그래프 첫 번째. 1번 타자, 저 친구. 자, 그 다음에 2번 타자, 요 친구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맞습니까? 네, 그러면 이게 지금 이쪽으로 벌리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1번 그래프가 2번 그래프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. 다시 한번 1번 그래프가 2번 네, 그래프보다 더 눈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그리면 되는 거지. 그러면 결국 우리는 네, 1번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1번 그래프를 네, 어떻게 그리냐? 절대값 두 개 있는 거 어떻게 그려? 절대값 하나 있는 건 우리 많이 그렸었지. 예를 들어서 얘만 그린다고 치면 마이너스 1에서 꺾이는 거 알고 있으니까 왼쪽에선 기울기 마이너스 1, 오른쪽에선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. 근데 두 네, 개짜리는 그려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.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. 자, 그리는 거 알려줄게요. 자, 그럼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? 우리가 이제 요 절대값이 여러 개 나와 있으면 이거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절대값 막 여섯 개도 있어도 다 그릴 수 있어요. 자, 첫 번째 절대값이 0 되는 x값을 표시하세요.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이 0 되는 x값을 표시하세요. 2. 그 다음에 지금 요 1번 그래프가 마이너스 1, 얼마를 지났는지 체크해. 자, 그럼 마이너스 1, 네, 얼마 지나니?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고,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3이니까 3 되겠지. 그러니까 이 네, 1번 그래프는 마이너스 1, 3을 지나는 거야. 이거 이해돼야 안 돼?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. 자, 2 집어넣어보자. 얘는 2, 얼마 지나? 요 1번 그래프는? 3, 아니, 2, x좌표가 2일 아, 때 얼마야? 아, 네, 자, 요 그래프는 2, 얼마를 지납니까? 2, 마이너스 1. 2, 마이너스 1이요? 여기다 x에다 어, 2 집어넣으면은 이거 없어지고, 음, 지금 얘도 같이 생각한 거야? 얘는 다른 그래프야. 아, 지금 우리 1번만 그리는 거잖아. 1번만.
요 그래프만 딱 그릴 거야. 2, 얼마 지나? 3. 그렇죠. 2,3 지나는 거예요. 그래서 요 그래프가 2,3 지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. 이해되십니까? 네. 음. 네. 자,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? 이 사이에서는 그냥 연결해 주면 돼요. 됐습니까? 네. 자, 그 다음에 네. 이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오른쪽에서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둘 다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오겠지. 그러면 네. 기울기만 따져주면 돼요. 여기 x 나올 거고 여기 x 나올 테니까 그러면 2x니까 기울기 2짜리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. 뭐 굳이 말하자면 여기는 2x 빼기 1이 되겠지, y는. 왜냐면 네. 이것도 그대로 나오고 이것도 그대로 나오니까. 뭔 말인지 understand? 네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우리는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와요. 이해되십니까? 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그린 거야. 지금 이거 1번 그래프 그린 거예요. 자, 요 1번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떻게 나타내지더라? 요렇게, 그 다음에 요렇게, 그 다음에 요렇게 나타내지더라.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? 네. 그 다음에 y는 5를 그려보는 거야. y는 5는 어떻게 그려져? 뭐 y는 5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뭐. 괜찮아요? 네. 자, 그러면 자, 잘 들어봐봐. 선생님이 이제 기본 단계 문제 할 때 맨날 했던 건데. 자, 핑크 도리보다 노란 네. 도리가 더 큰 부분을 고르는 거야. 자, 핑크 그래프가 노란 그래프보다 아, 더 작은 부분을 네. 구하는 거기도 하죠. 자,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고르기 쉽게 해줄게. 자, 요거, 그 다음에 요거. 자, 그럼 여기가 A 영역, B 영역, C 영역 중에 핑크가 노란 도리보다 더 아래쪽 부분인 건 무슨 영역이야? B. 그렇지. 그래서 요 영역이 되는 거야. 그러면 요 영역이 된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의 x값과 여기에서의 x값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? 맞습니까? 네. 그러면 우리가 네. 아까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라는 거 알고 있잖아. 그럼 이거랑 네. 5랑 만나는 점을 찾아내는 거야.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네. 2겠네. 이해되시죠? 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누구? 요 친구가 요 친구라고 했잖아. 네. 그러면 요 친구랑 O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는 거예요. 3. 그렇죠. 3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지금 x가 2일 때나 혹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나 x가 3일 때는 두 개가 같아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면 돼? 선생님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3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이 핑크 도리가 노란 도리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. 이해되니? 네.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듣고 나서 선생님 도대체 그래프가 더 유리한 점이 뭐예요? 지금 이거는 얘가 이제 얘가 두 개밖에 없어서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. 그러면 얘가 여러 네. 개가 되면 막 절대값이 막 5개씩 있어. 그럼 막 범위 나누다가 머리 터지겠어, 안 터지겠어? 당연히 터지죠. 맞아요. 그런데 5개씩 있다고 치면 실제로 나중에 그려보면 하나, 뭐 둘, 뭐 셋, 넷, 다섯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. 그럼 그것이 뭐 이거보다 더 작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실 이거랑 이것만 알아내면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고요. 뭔 말인지 네. 이해되시죠? 그래서 그래프로 푸는 것 네. 자체가 그렇게 좋은 유익한 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됐습니까? 네. 음. 네.